뭐 7월 한 달간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으로 제일 많은 수입을 올린 BJ가 28억 원을 넘게 벌었다고 하니까요. 한 달 동안요? 네네. 와. 김모미가 마스크 걸로 활동한 시기가 10여 년 전으로 설정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녀는 아마 수억대 연봉을 벌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입니다.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창영 기자가 온다는 생각만으로 저는 이게 바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구나. 조건반사 실험이구나. 어, 그냥 웃을 준비를 하게 돼요. 어떻게요? 그 목소리가 약간 환청을 들리면서 맞다. 오늘도 한 5방 정도 크게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8960님과 이정윤님도 박창영 기자님 웃음소리 700만 불짜리. 8960님은 연배가 있으신 것 같죠? 그렇게요. 불이라는 표현에서 이거 왜요? 불이 뭐 부끄러워요? 제가 불 제일 요즘에 좋아하는 잘 안 말인데. 쓰지 않아요? 우리 초원이 다리는 얼마짜리죠? 자, 3, 2. 100만 불이었나? 그쵸. 네. 아깝게 틀릴 뻔하다 맞췄어요. 네네. 2005년에는 초원이 다리가 100만 불짜리였는데 지금 박창영 기자 웃음소리가 700만 불이라 했잖아요. 제 이렇게까지 높게 평가해 주시고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가 2005년에 마라톤이 나왔으니까 그동안 인플레가 여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작품은 영화가 아니네요. 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스크걸입니다. 지난 8월 공개된 이후로 넷플릭스 TV 비영어 부문 시청 시간 순위 1위에 오르고 현재까지도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마스크걸은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다가 밤만 되면 인터넷 방송의 스타 BJ가 되는 마스크걸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주인공 김모미는 방송 중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 않는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을 쓰면서 인기를 끕니다. 제가 이거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지하철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저분도 뭔가 방송하시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다니까요. 맞습니다. 요즘에 다른 정책성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죠. 그래요. 국회. 내 안에 또 다른 네네. 나. 김모민님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좀 얌전한 사람인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연결지을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인공 김모미는 꽤 규모 있고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커리어 응원이 밤마다 인터넷 방송 스타로 변신하는 이유는 한 2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희소한 관심 자본을 모은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실제 돈을 모은다는 측면이 있겠죠. 김모미의 소비 패턴을 보면 인터넷 방송이 부업으로서 꽤나 쏠쏠해 보입니다. 마스크걸을 함께 보면서 이런 인터넷 1인 방송의 산업적 파급력과 앞으로 전망 등을 살펴보면 좋겠고요. 또 이 작품을 비롯해 디즈니 플러스 무빙까지 웹툰을 리메이크한 시리즈들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웹툰 산업 동향도 함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빙도 재밌어요. 맞아요. 재밌습니다. 자, 무빙에서 저는 그 동전으로 커피 뽑아 먹던 장면. 그땐 그랬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 나중에 그것도 한번 봐요, 같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살펴볼 내용이 많은데 우리 김모미님의 라이프 어떤 건가요? 예, 카메라는 김모미의 아주 어린 시절을 비춥니다. 연예인이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끼를 타고난다고 하는데 김모미가 딱 그렇습니다. 춤을 빼어나게 잘 출 뿐 아니라 남의 관심을 받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하거든요. 자연스레 연예인이 되려고 마음먹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현실과 꿈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경험을 합니다. 왜요? 이게 내가 연예인이 될 상인가 라면서요. 왜요? 아마 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스크걸에서 주인공 김모미는 대중의 관심을 끄기에는 매력이 다소 부족한 외모를 가진 것으로 그려지는데요.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춤출 때만 해도 다들 귀엽다면서 예뻐해 줬는데 중학교 수학여행에서 춤출 때는 교우들에게 놀림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스스로도 위축되고요. 결국 연예인이 되려는 꿈을 접고 평범한 직장에 취직합니다. 그러나 워드와 엑셀 작업을 하면서 무미건조한 일상을 보내는 동안에도 남에게 주목받고 싶은 그녀의 욕망은 늘 꿈틀대고 있고요. 인터넷 방송인이 되기로 그래서 마음먹게 되죠.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 채로 그러면 불특정 다수와 소통해야 하는 그 인터넷 방송도 이게 이 정도로 위축이 됐으면 부담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학창 시절의 경험으로 위축됐던 그녀의 자신감을 마스크가 살려줍니다.
하루 종일 존재감 없이 조용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마스크만 쓰면 대변신하는 거죠. 춤으로는 전문 댄서 뺨치고 입심으로는 방송인 길을 팍 죽일 정도인데요. 가면만 쓰면 숨겨진 강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배트맨 같은 슈퍼히어로물을 떠오르기도 하죠. 맞다.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슈퍼히어로물에서도 그냥 평범한 일상복 입을 때는 자신감이 없다가 네네, 스판덱스를 입고 팬티를 밖에 입는 순간 맞습니다. 그런 순간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데 마스크만 썼다 하면은 갑자기 딴 사람이 되는군요. 네네. 뭐 하나의 정체성을 숨겨두고 살아가는 이런 이중 생활에 있어서 뭐 또 중요한 게 좀 있겠죠. 이를테면 두 가지 자아가 절대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배트맨을 예로 들면 브루스 웨인은 평상시에는 좀 다소 방탕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뭐 흥청망청 쓰는 재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자기가 배트맨인 걸 절대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모미는 이 두 세계를 분리하는데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직장 동료 주오남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이중 생활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하. 안재용 배우가 연기한 주오남은 퇴근 후 집에서 마스크걸 방송을 즐겨보며 현금 기부도 아낌없이 하는 찐팬, 뭐 열혈 팬인데요. 팬으로서 그녀를 우러러보다가 갑자기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뭐 묘한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야, 이 극 중에 주호남님 관찰력이 예사롭지 않던데 안재용 배우의 연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라는 게 예전처럼 끝나고 한잔할까? 회식할까? 집들이 할까? 이런 게 사라지고 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모미는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친구인데 이걸 들켰다? 어우, 너무 긴장될 것 같은데요. 예, 모미는 뭐 그래서 긴장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본인이 조금 위험을 자초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뭐 바로 자기 팬을 또 뭐 직접 만나보고 싶은 뭐 이런 유혹에 빠지게 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다소 리스크가 있는 행위인 게 모미 입장에서는 뭐 유쾌하게 그 팬을 만나고 이제 헤어지고 싶겠지만은 시청자는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마스크 속 그녀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만천하에 공개해 보겠다는 뭐 음흉한 손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고요. 뭐 과연 이런 직장인 김모미가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프로 투잡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딱 좋다. 밀당. 자, 밀었으니까 다시 당겨봅시다. 네네. 프로 투잡러라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김모미처럼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네, N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 N잡러는 증가 추세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지금의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부업을 가진 사람은 2017년 41만 1000명에서 지난해 3분기 54만 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오, 많다. 네, 네. 이 가운데 가구주, 그러니까 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비중도 67%를 넘습니다. 뭐 N잡러 수는 앞으로도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작년 5월 국내 기그워커, 뭐 초단기 근로자를 음. 뜻하는 단어죠. 기워커 플랫폼 뉴워커가 직장인 8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보면요.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업을 찾을 의향이 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7.9%에 달했습니다. 이게 자아 실현이면 좋은데 모미처럼 그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한 가지의 일로만은 충당이 안 된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시나요? 네, 뭐 관련해서 또 다른 뭐 설문이 있는데요. 법인 보험 대리점 리치앤코가 오픈 서베이에 의뢰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요. 수도권 거주 20에서 30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설문에서 본인이 N잡러라고 대답한 사람이 23%였고요. 아니, 이게 모집단이 500명밖에 안 되는데도 네네. 5분의 1 이상이 저는 여러 개 직업을 갖고 있어요라고 했다고요? 네네네. 뭐 그들 중 소셜 크리에이터가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 소셜 크리에이터는 마스크걸 김모미처럼 각종 플랫폼에서 자기 재능을 뽐내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타링, 크몽 등의 재능 마켓 플랫폼에서 N잡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17%였고요. 배민 커넥트, 쿠팡 플렉스 같은 배달업을 하는 사람도 17%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향후 하고 싶은 N잡으로 소셜 크리에이터를 꼽는 사람이 46%로 가장 많았는데요.
엔잡이 뭐 단순히 생계 수단이라기보다는 자아 실현 도구로도 쓰이고 있다. 뭐 이런 모습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도 그냥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원인데 그 큰 아파트 단지에 사니까 밖으로 나오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두부나 파 같은 작은 것들을 사서 갖다 주는 난 어차피 집에 갈 거니까 그 동네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사다 주는 그런 걸 부업으로 한다는 그냥 거예요. 출퇴근하는 길에요. 그쵸. 집에 가면서 편의점에서 픽업해서 갖다 주는 그 도보 배달 서비스도 있다고 하고 요즘에 요런 걸로 고물가, 고금리에 대응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자, 김모미가 뛰어든 1인 크리에이터 시장. 여기는 근데 진입 장벽이 좀 있잖아요. 요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진입 장벽이 있는데도 시장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인 미디어 산업 총 매출은 2조 5,056억 원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큰 업계에서 뭐 개별 크리에이터는 얼마씩 버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금액 현황 자료를 보시면 2021년 이들 중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42명의 연간 수입은 평균 7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수입이라는 건 각종 비용을 제하기 전인 일종의 매출에 해당하는 것이라 소득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돈을 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만 하위 50%의 연평균 수입은 40만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역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뛰어드는 건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먹방 유튜버가 수입을 공개했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다. 극과 극이다. 양극화가 심한 건 아마 별풍선이라는 걸 받는 BJ 세계도 마찬가지 네네. 아닐까 싶은데 네.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 대표적 플랫폼인 아프리카 TV 2분기 매출이 8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늘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은 236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27%에 달합니다. 유튜브, 트위치 등 글로벌 플랫폼 공세가 거세서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아프리카 TV를 떠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만 접하신 분들은 아프리카 TV가 이렇게 뭐 성장세라는 소식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글로벌 플랫폼의 각축전 속에서도 굳센 아프리카 TV 상승세의 원동력 어디에 있을까? 일각에선 아프리카 TV가 일정 부분 망사용료 논란에 수혜를 입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망 사용료 요거는 통신사에서 우리가 많은 그 무거운 콘텐츠를 보내니까 내야 되는 그런 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트위치라고 해외에서 인기 많은 요 플랫폼은 망 사용료 관련해서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뭐 트위치는 뭐 넷플릭스, 구글과는 달리 망 사용료를 내고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다만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7건이나 발의되는 등 향후 망 사용료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위치로서는 추후에 관련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해야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국내에서 스트리밍 화질을 떨어뜨리고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는데요. 어, 망 사용료랑은 관련 없다고 선언했지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상 망 사용료 때문이 아니겠느냐. 뭐 네. 이런 게 업계 해석입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트위치가 좀 플랫폼으로서 매력을 좀 잃어가고 그래서 인기 스트리머 양띵이 트위치에서 다시 아프리카 TV로 돌아오는 등 아프리카 TV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망 사용료가 BJ 시장, FA 시장을 크게 열고 있군요. 네네. 그래요. 트위치는 사실 초등학생들이 게임 관련 콘텐츠 스트리밍할 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근데 다시 우리 끝나지 않은 김모미 얘기를 좀 해보면 김모미는 그래서 인기 많은 BJ잖아요. 별풍선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던데 이 정도 받으면 회사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별풍선 한 개 가격이 110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김무미가 마스크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방송에는 진짜 별풍선이 팡팡 터지거든요. 음. 이 작품에서도 마스크걸을 모른다고 하면 좀 트렌드에 뒤처진 사람 평가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녀의 수입이 어느 정도였지 뭐 어느 정도 짐작이 가죠. 뭐 7월 한 달간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으로 제일 많은 수입을 올린 BJ가 28억 원을 넘게 벌었다고 하니까요. 한 달 동안요? 네네. 와.
김무미가 마스크 걸로 활동한 시기가 10여 년 전으로 설정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녀는 아마 수억 대 연봉을 벌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다만 뭐 직장에 다니면 뭐 회사에서 국민연금 반도 좀 내주고 뭐 여러 편의를 제공하니까요. 음. 그런 병행의 이점이 있죠. 또 BJ 인기는 나중에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직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니까 리스크를 줄인다는 점에서도 사표를 내지 않는 게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쵸. 회사 가서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이 기쁨, 이 안정감. 그래요. 10년 전만 해도 근데 조기 퇴사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토익 시험 볼 때 왜 얼리 리타이어먼트 나오면은 "무슨 소리야. 끝까지 다닐 거야." 우리나라는 토익 시험 볼 때 그랬던 사람 많았을걸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 작품은 웹툰 원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들 보면은 웹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진짜 많네요. 예, 요즘 웹툰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각종 플랫폼에 쌓인 웹툰 IP가 꽤 되다 보니까 웹툰계가 국내 스토리텔링 산업의 보물 창고가 되는 오. 모양새입니다. 네. 웹툰 리메이크 작품은 처음부터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된 작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상력이 자유롭게 펼쳐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뭐 우주를 배경을 삼는 뭐 시나리오를 쓰고 싶은 뭐 영화 감독은 뭐 이게 예산 제약이 얼마나 될지, 음. 뭐 CG 업체는 어딜 써야 될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웹툰 만화가는 그려버리면 아, 그만이잖아요. 그쵸. 그냥 뭐 무한히 바다에 갔다가, 확장. 예, 또 우주에 갔다가, 뭐 과거에 갔다가, 미래에 갔다가, 아. 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뭐 워낙 그 웹툰 원작 리메이크의 그 작품도 뭐 한계를 의식하지 않고 쓰인 어떤 그런 상상력을 좀 음.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마스크걸은 현실 세계를 그린 작품이긴 하지만 저건 정말 만화가스러운 상상력이다. 뭐 이런 점들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또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무빙, 아까 말씀드렸던 무빙도 네. 강풀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삼고 있으니 웹툰 리메이크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인성 씨가 날아다니는구나. 알겠어요. 그러면 영화연구소에서 우리 마무리 질문 재밌어요? 네, 7부작을 다 보려면 6시간 50분이 걸리는데요. 저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마스크걸은 소통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누구든지 일정 부분 가면을 쓸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우리의 가면 아래 진짜 얼굴을 보고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는 행운을 겪게 되기도 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우리를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아껴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듯합니다.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 만화 특유의 상상력과 과장이 좀 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시간이 순삭되는 그런 경험 하실 수 있지 싶습니다. 그래요. 뭐 과하려고 보는 거죠. 주말에는 과하게 여러분 과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2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